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겪었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 단골집 식당에서도 제가 지적을 몇 번 해준 적도 있고, 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건 설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그 에어컨에 배관이 나오잖아요. 그 배관이 기본적인 길이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략 기본적인 길이를 지켜줘야지 우리가 가스가 냉동 사이클이 이렇게 돌잖아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돌잖아요. 그 길이가 돼야지 정확하게 가스가 액체가 가서 증발하고 기체가 와서 압축하고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도 길거리 지나다 보면 뻥 뚫어 뻥! 실내기가 바로 말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벽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뻥 뚫어 바로 실내기입니다. 바로 실내기 있고 뻥 뚫어 뻥! 길어봐야 2m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평수가 좀 작은 데는 괜찮아요. 30평이야. 26, 27, 7, 18평, 20평 넘고, 이런 거 좀 그나마 괜찮아요. 원래는 그래도 안 되고요. 근데 평수가 커질수록 문제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배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가스가 제 효율을 발휘하려면 가장 좋은 배관 길이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미 기술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KL이라든가 LG 삼성을 교육하게 되면 항상 말을 해요. 그 교육자들이. 5m입니다. 5m 정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5m는요. 근데 가정집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거 뭐냐면 확장을 해가지고 바로 뻥 뚫는데 바로 앵글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5m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외기 뒤로 돌려버립니다. 앵글 뒤쪽으로 해서 돌려버립니다. 앵글 뒤쪽으로 5m를.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우리가 가정용을 설치할 때도 최소한 원래 5m를 지켜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하고 돌리기도 힘들고 저렇게 돌리기도 힘들다 그러면요, 그래도 3.5m 정도 해줘야 돼요. 4m가 조금은 안 되겠지만 4m 가까이 정도 해주면, 지금까지 제가 설치한 경력으로 따지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정용에서는요. 실외기 뒤에서 크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배관을. 바로 짧다고 해서 바로 짧게 와서 바로 꽂는 게 아니고 실외기 뒤로. 참고상 제가 사진은 나중에 한번 또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중대형입니다. 중대형. 20 중반 이상, 30평 이상, 40평, 50평, 60평, 80평 가게 되면 의외로 멀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뻥뚫어 뻥으로 가깝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진짜 중대형 같은 경우는 특히 냉난방 마찬가지, 냉방도 마찬가지지만 이 5m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골 식당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함박죽으로 좀 이렇게 유명한데 그 기사들이 자주 먹으러 가요. 왜냐면 자리에 시키면 100번 시키면 앉으면 바로 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응수감독에 에어컨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캐리 한 60평 되네 하고 딱 바꾸고, 근데 벽을 뚫어서 바로 연결했더라고요. 이 벽에서 바로 연결. 실외기 뒤로 돌지도 않고, 그러면 이 실내기가 좀 멀리 있겠지. 저 안쪽에서 하고 들어가자마자 딱 봤더니 실외기 바로 옆에 있더라고. 이 지금 우리 보드판 똑같이 바로 옆에요. 캐리 같은 경우는 특히 중대형은 마찬가지지만 배관이 낮게 있어요. 낮게. 조인이 낮게 있고 바로 꽂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2m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에어컨 사용하는데 괜찮으세요? 딱 물어봤어요. 제가 어질러요. 근데 물론 그 사장님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시원하지도 않고 안 시원하지도 않고, 이거 찬바람도 아니고 안 찬바람, 안 찬밖에 따뜻한 바람도 아니고 완전 찬바람도 아니고 어정쩡히 나온다고.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기술적인 말을 아무리 설명해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다시 설치한 기사를 불러서 제가 말한 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실외기 뒤쪽에서 실외기 크기만큼, 그 당시에는 보시면 실외기가 이만큼 크게 있었으면 바로 벽을 뚫어서 바로 이렇게 조인해버린 거예요. 바로요. 바로 조이는데 요거를 다시 여기 커팅하시고 실외기 뒤만큼 이렇게 우리가 실외기 뒤에 이게 뒤라고 생각했어요. 실외기 크기만큼 한 바퀴 최대한 크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외기를 벗어나면 좀 보기가 싫잖아요. 또 사람들이 덜렁덜렁 할 거니까. 실외기 벗어나지 않고 실외기 크기만큼 밑바닥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크게 해서 다시 실외기 연결해 달라 했어요. 이러면요 거의 5m 가까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실외기 뚫는 게 이게 한 60평짜리 실외기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최대한 테두리에 맞춰 크게 돌려서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고 제가 며칠 뒤에 그 말씀드려 갔어요. 그걸.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왔더니 정말 실외기 뒤에 크게 돌려셨더라고요.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시원하세요? 딱 물어봤더니 아우 완전 시원하다고. 그전에는 이게 찬바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따뜻한 바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도 이상 애매모호했는데 지금 엄청 시원하다고. 자, 이유가 뭘까요, 사장님? 이게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크면 클수록 중대형이 커지면 클수록 꼭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용은 3.5m 정도 해도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외기가 1층 주택이에요. 1층 주택인데 스탠드 놔두고 빵뚜러빵인데 실외기만큼 크게 돌렸는데 더 3m밖에 안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잖아요. 15평, 18평, 20평, 22평 이런 거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평수가 커질수록 또 냉난방일수록은 이 5m 배관기를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게 가스가 그냥 나와서 바로 증발하고 또 증발한 게 바로 컴프레셔에 가서 압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배관기가 있어줘야지 이 가스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외기에서 이 실외기에서 고압에서 그러니까 가스가 기체가스 들어서 압축하고 증발을 해서 그러니까 증발이 아니라 응축기네요. 응축기 실외기 응축기를 가서 응축하고 액체가 다시 고압으로 해서 실내기로 가잖아요. 이 고압을 해서 이 실내기로 와요. 그렇죠? 근데 배관 길이가 짧으면 어떨까요? 같은 압력. 우리가 가스 압력이 만약에 80psi라 그래요. 그러면 5m대의 80psi와 2m대 80psi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가스량인데 2m대가 압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배관이 그만큼 짧아졌잖아요. 제가 어려운 기술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5m대에 5m 그러니까 가스량 이미 정해졌잖아요. 가스량이 이미 정해진 상태. 예를 들어 1kg 가스량이라 생각했어요. 1kg 가스량이 5m대의 압력과 2m대 압력은 당연히 틀려지겠죠. 배관 길이가 틀려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짧아지면 우리가 스탠드에 증발기가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를 들려서 증발이 되어갖고 증발이 완벽히 돼서 나와야지 찬바람이 쫙 나오는 건데 배관 길이가 너무 짧아버리니까 압력이 증발되기 전에 가스액이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해도 90에서 100 정도는 증발이 돼야 되는데 100% 완전히 증발된다는 말은 건 장담 못해 저도요. 근데 90에서 100은 돼야 되는데 계속 가스 압력이 배관이 너무 짧아서 계속 밀어버리는 거야. 계속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증발이 50%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증발이 돼야 되는데 압력이 계속 더 압력이 세서 밀어버리니까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가 또 증발되냐고? 나중에 그 짧은 배관 구간에서 증발이 돼요. 그러면 실외기에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요. 물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얼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배관에서 증발이 너무 심하게 돼버리니까. 증발기에서 다 증발 못한 액체가 넘어와서 배관에서 또 증발이 되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물기가 흥건히 생긴 게 아니라 거기가 얼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장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은 그렇게 장시간 틀지 않지만 중대형 같은 식당 같은 데들은 장시간 틀잖아요. 장시간 틀면 또 어떻게 현상이 나냐면 점점 어큘루멘터, 그 전에 수분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장치 하나 있잖아요. 콤프레셔에 들어오기 못하게 되는 어큘루멘터를 수분이 넘어가서 콤프레셔에 들어가면 이제는 콤프까지 고장이 나는 현상이 나죠. 이거는 장시간 틀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같은 가스 압력이라 해도 배관이 너무 짧아버리면요, 증발기에서 다 증발을 못 시키고 액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증발기에서 증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완전 내가 알기로 그냥 완전 찬바람 다니고, 그렇다고 그냥 소품 바람 다니고 애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도 그러니까 지켜주면 좋아요. 베스트 5m. 이거는 이미 기술적으로 다 밝혀진 거고 기술적으로 다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가스 효율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거 가끔 전화해 보면 이제 우리 기술자분들은 요거 지키주면 좋고, 또 하나는 우리 소비자 설치 받는 고객님들 그래요. 뭐 자기 주택이고 뭐 1인데서 그냥 뻥뚫어 뻥이라고, 배가 아주 짧은다고, 뻥뚫어 뻥 1m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설치 기사님들도 무슨 돈 많이 벌려고 더 벌려고 5m 이제 이전 설치하다 보면 5m 이렇게 나오면, 아니 여기서 무슨 5m가 나오냐 막 이렇게 하는 소비자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에어컨 효율이 가장 잘 나오길 수 있는 배관 길이가 5m입니다. 이건 벽걸이도 마찬가지고 스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줘야지 냉방 효율이 가장 좋고 가스가 제 효율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치 받는 우리 고객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설치해주는 사장님도 마찬가지, 서로 이 정도 알고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